들만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근데 사실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라는 표현도 온당하지 않다. 최근에 재심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해라고 왕한테나 하는 소리지. 시해는 그 시해가 온당하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대한민국 역사가 상당히 참 고단했다. 예, 우리 국민들 참 고단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고단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에 뭐 그 TVN의 폭삭 속았수다 인기 드라마잖아요. 예, 그 드라마 보면 1960년대에 나오는데 뭐 부녀자 부녀자 가출 단속 기간 막 이런 포스터가 막 나오고 간첩 잡아 효도하자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1960년대가 시대 배경인데 지금도 여전히 공산 전체주의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야당과 본인을 비판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런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색깔로 공산주의 뭐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하는 나라 없지 않나요? 어디가 공산주의라고 있나요? 나 궁금한데. 아니 뭐 이제 중국 많이 끌어들이니까. 근데 참 그것도 아니에요.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예요. 그렇죠. 심지어 북한도 주체 사상이기 때문에 이미 1990년에 기존의 그 북한 헌법에서 김정일이 권력을 잡으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빼요. 그리고 주체 사상 위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라는 건 없는 게 맞죠. 공산주의 여파가 좀 남아 있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진짜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따라하려고 했다. 이승만. 이승만이 롤 모델이었나? 이런 생각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잘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이게 외환위기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보수 정권이 정말 쉽게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김영삼을 끌어다 놓고 김영삼의 개혁 정치에 순응하는 척 하다가 사실 그 순응의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번에 최근에 이제 갑자기 입장을 전향한 것처럼 이제 오해를 받는 분이 조갑재 씨인데 조갑재 씨를 중심으로 해서 월간 조선에서 이렇게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건 한 요 정도의 개혁이었는데 하나의 부시고 금융실명제하고 하니까 딱 그 93년 이후에 월간 조선이 박정희를 막 띄우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보도로 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렇죠. 니 무덤에 침을 뱉어라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좀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제 그 뭐죠? 이승만, 국부 이승만의 나라 만들기. 이것도 조갑재 씨가 한 거예요. 사실은 오셔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갑재는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까지 갈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한국의 정통 보수로서 이런 걸 설계했던 것 같은데 본인이 결국 그랬던 그림의 끝자락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좀 반성하실 부분이 있다. 지금 여기저기 나와서 출연해서 윤석열 욕할 때가 아니다.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 네, 이제 직접 뵙고는 그런 말 못하겠고 어르신이셔서 여기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반성하실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흘러 지금 이제 이렇게 극우의 도구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여튼간에 그 이후에 그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김영삼 정권 인기가 훅 떨어지니까 바로 그 아젠다를 끌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민주주의가 뭐가 중요하냐.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개혁이 뭐가 필요했냐. 밥이다. 박정희 신화가 막 들끓어 올랐죠. 그리고 그 박정희 신화의 결과물이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거든요. 왜냐하면 현대건설 사장으로서 조국 근대화에 앞장섰던 실천적인 어떤 그런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이 된 거고. 또 사실은 박지만 씨가 아니라 이제 그 박정희의 유일한 참된 혈육 박근혜 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명이 했던 9년간의 집권 기간이 그때 저희가 뵀지만 박근혜 탄핵으로 끝났기 때문에 박정희 아젠다는 사실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뭐 존경을 하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아젠다로서는 사실은 끝났죠. 그러니까 남은 게 이승만 아젠다밖에 없거든요. 이승만 아젠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약간 제가 이렇게 너무 밝게 얘기하나요? 너무 재밌다 근데. 그래요? 제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약간 오랫동안 방송하면서 예능 이런 데 물이 들어서 자꾸 웃겨야 된다. 뭐.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약간 오랜만에 보고 반갑기도 하고. 반가워요. 약간 흥분도 되고. 아니, 심영원 선생님 잘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요. 진짜. 그리고 둘 다 너무 늙어서 둘 다 그때 좀 젊었었는데. 그렇죠. 얘기 다시 돌아오면. 이승만 아젠다. 그러니까 남은 게 이승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승만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법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박정희는 법에 집착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위상이 크지만 무명의 존재잖아요. 더군다나 남노당 좌익 경력을 갖고 있었고
백선엽 때문에 간신히 살아남았었던 만주파 군벌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삶으로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박정희가 계속 내놓았던 건 뭐냐면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4.19 혁명을 내가 대신 이루겠다. 민의를 수용하겠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저작을 보면 모든 저작에서 다 이승만 대통령을 까요. 정말 저 참혹했던 시대, 예. 기초적인 산업조차 만들지 못했던 저 저열했던 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라든지 예. 민족의 저력 같은 박정희 저서책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까면서 네. 4.19 의거를 내가 이루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냐? 예. 계속 법질서거든요. 법질서. 계속 법을 만드는 거죠. 예. 새로운 헌법, 예. 새로운 법, 새로운 행정관료. 예.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에요. 좋든 싫든 간에 이승만의 명성에 비견될 사람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아무리 봐도 김구밖에 없습니다. 김구. 물론 이럴 때 이제 또 이게 좀 어떤 애국 시민, 우리 깨시민들은 이제 영웅형도 있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역사학계가 좀 만든 약간의 과장이라고 저는 그래요. 이렇게 저희 이제 스승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 텐데 전 조금 과장됐다고 생각하고 여튼 그 당시 일반적 인지도에서는 사실은 이승만에 비교될 건 김구밖에 없는데 김구. 암살당하셨잖아요. 임암살. 그렇게 되니까 이승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존재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집권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 2번 뜯어고친 거 말곤 13년간 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이승만은. 네. 네. 대신에 본인의 어떤 막강한 인지도 그리고 한국전쟁기 이후에 나왔던 강력한 반공주의 플러스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충성하는 관료와 경찰 이걸 운영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되게 무서운 건 그전에도 좀 계속 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안 지키시면서 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법률 밑에 행정명령으로 법률 어기고. 그렇죠. 근데 지금 가장 겁이 나는 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정치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이제부터? 그러니까 탄핵 이후부터 보면 끊임없이 법 기술자로서 법을 농락하면서 대중들을 계속 선동하면서 그쵸. 그 힘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역설적이지만 진정한 이승만의 계승자가 됐다. 윤석열이. 네, 그리고 앞으로 탄핵이 되더라도 계속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이제 굉장히 어떤 그 대중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걱정이 되고 이게 정말 좀 위험한 단계로 가게 되면 진짜로 어떤 포퓰리즘, 극우 정치 이거의 어떤 한 산실로서의 힘을 발휘하면 진짜로 1950년대 역사학계에서는 50년대는 진짜 연구 안 하는 데거든요. 진짜 연구 안 하는. 왜냐하면 한국 전쟁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된 때잖아요. 그다지 뭐 이렇게 팔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자칫하면 40, 50년대를 복귀하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다시 분단 사회 시절로 돌아갔나? 그러니까 그 시절에 1945년에서 48년 미군정기에 그렇죠. 뭐 찬탁 반탁 막 나와서 싸우고 막걸리 공실 막 이랬었을 때. 지금 보면 흡사 찬탄 반탄 막 이렇게 그런가요? 뭐 청년단 나오잖아요. 대한 청년단.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당시에 반공 청년단 그때 서북 청년단 뭐 이런 거. 그렇죠. 극단적 증오와 갈등 뭐 이것들의 어떤 횡행했었고 실제로 서북 청년단하면 이게 우리가 제주 4.3 가서 이제 정치 테러로 유명한데 사실 이제 뭐가 있냐면 서북 청년단은 어찌 됐건 북한에서 북한의 토지 개혁에서 쫓겨났던 우익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고 온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받고 왔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분풀이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어찌됐건 좌익에 비해서 우익이 세력적으로 조직이 약하니까 그 조직을 메꾸기 위해서 사실은 우익이 자금을 대고 그리고 경찰이 무기를 줬거든요. 무기를. 그리고 완장을 차고. 그리고 이제 돌아다녔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거의 그 밑까지 온 거죠. 밑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직접 폭력 행위는 없는데 약간 그 직전 단계까지 왔잖아요.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심찮게 뭐 이하와 여대생의 목을 조른다라든지 그 깃발을 뺏어 불태운다라든지 어제 그제는 충북대인가 맞아요.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봤더니 뭐 조커 분장을 하고 다닌다라든지 이게 여기서 그다음에 뭐 그 뭐지 아메리칸 뭐였더라 뭐 무슨 그 저 자기가 CIA 캡틴 아메리카 그런 친구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좀 하다 말았던 건데 여기서 만약에 우익의 자금, 보수의 자금이 극우로 들어간다라면 극우는 더 큰 조직적 행동을 보이게 될 것이고 이게 만약에 통제 불가능한 폭력으로 나간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역사의 퇴행은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역사학자들 나와서 얘기는 안 하죠.
되길 바라지 않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역사의 퇴행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예. 그런 행동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40년대의 모습이 또 재현될 수도 있는 거고 걱정되는 상황이죠. 아, 듣다 보니 웃을 때가 아니네. 네. 예,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원래 예상대로라면 오늘 탄핵 심판 선고가 되는 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든 방송국들이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출연진이나 생방송 세팅을 다 해놨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분위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출판사도 다 머리를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면 탄핵이 되니까 이때 책을 내서 내자. 복귀를 하고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만들자. 약간 이런 목표였는데 네. 너무나 아무나 때 지금 인쇄기는 예, 돌아가고 있는데 저도 참 좀 답답합니다. 진짜. 네. 네.